안녕하세요. 네, 또 즐거운 공법을 할까요? 오늘 저희 문제풀이가 이 문제집은 52페이지죠? 네, 52페이지 그 대표 유형 여기 맞죠? 자,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재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한 번 정도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약집 여기 빵꾸 노트는 없고요. 자, 요약집 있으세요? 네, 그러면 요약집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3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 35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한번 봐보세요. 자, 35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하나의 5번, 그 양가로 5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칠 때 적용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칠 때 330제곱미터 이하 진하게 써진 부분 보세요.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그 땅은 하나의 대지로 이용하래.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가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인데 일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여기가 700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준주거지역에 이렇게 300이 들어가 있어요. 300이. 그러면 하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데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죠. 이럴 때는 각각 따로따로 이용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의 대지로 이렇게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으면. 근데 만약에 여기가 600이고 여기가 400이다. 그럴 때는 각각 따로따로 이용해요.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으면. 근데 하나의 대지로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해요? 건축 제한 등에 대해서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 적용해라. 그러니까 이 건축 제한은 하나의 대지로 이용하는데 이 땅은 전체를 어떻게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넓은 용도 지역 등으로 이용해라. 그러니까 이 땅은 2종 일반 주거적으로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땅을 사면 여러분 손해 보겠어요? 손해 보지 않겠어요? 손해 보겠죠. 준주거적의 땅의 용도가 있지만 330 이하 규정에 걸렸기 때문에 여기를 준주거주 이용하지 못하고 하나의 대지로 이용해야 되니까. 근데 대지로 이용할 때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이야기예요. 다만 이 전체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넓은 지역에 건폐율 용적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물을 지어라. 자, 이게 이론이에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칠 때는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으면 하나의 대지로 이용하는데 건축 제한 등은 넓은 지역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치를 적용해라. 자, 그러면 가중평균치 건폐율 볼게요. 자, 우리 만약에 인천시 조례로 원래 2종 일반 주거적의 건폐율은 원래는 얼마예요? 법상 최대치가 2종 일반 주거적은 60이죠. 근데 인천시 조례가 여기를 50을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준주거적은 건폐율 70을 적용하겠다라고 정하고 있고, 자, 그리고 용적률은 원래 2종 일반적 용적률은 법에 의한 최대치가 얼마예요? 250이죠. 자, 그런데 인천시가 2종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을 200% 적용해서 짓겠다라고 정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준주거적은 500을 적용해서 짓겠다라고 조례가 정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 가중평균 이 건폐율이라는 것은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대지 면적이 1000이죠. 근데 2종 일반 주거지 면적은 얼마? 700.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적용되는 건폐율은 50. 그리고 이제 준주거적의 면적은 300. 준주거적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70. 자, 이게 이제 가중평균 건폐율이죠. 그러면 7호 35 여기는 35,000이죠. 35,000에 37이 21, 21,000이죠. 더하면 56,000이죠. 56,000을 1,000으로 나누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건폐율은 56%의 건폐율 적용하겠죠.
그러면 56% 건폐율이면 우리가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건폐율이 56%면 대지 면적의 56%만 건축하고 나머지는 공시확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560제곱미터.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공지. 자, 그러면 가중평균 용적률 구해봐요. 자,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라고요? 1000이고,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이 700.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정되는 용적률이 200. 그리고 플러스 준주거지역의 면적이 300. 준주거 정되는 용적률은 500%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가중평균 용적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27에 14, 여기는 14만이죠. 자, 그리고 35, 15, 15만이죠. 더하면 29만이죠. 29만을 1000으로 나누니까 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290%죠. 용적률이 290%라는 것은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연면적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연면적이라는 것은 대지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을 이야기하니까 용적률이 290%라는 것은 연면적은 그 대지 면적의 2.9배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2,900제곱미터가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연면적이죠. 자,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시험 이론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주면서 당의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연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주면서 물어볼 때는 자, 원래는 이렇게 가중평균 용적률 구해서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연면적을. 그런데 계산 문제만 달랑 나왔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계산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계산 문제는 각각 연면적 구해서 뭐 330 이하냐 초과냐 그런 거 따지지도 말고 각각 연면적 구해서 더하면 최대 연면적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각각 연면적 구해서 더하면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2종 일반 주거적 여기 보세요. 2종 일반 주거적의 면적이 700인데 2종 일반 주거 정도의 용적률이 200%죠. 그러면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예요? 이 대지 면적의 2배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27에 14, 14고 그리고 또 각각 연면적 구해서 다 알아보세요. 자, 준주거적의 면적이 300인데 용적률이 500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는 지을 수 있는 게 이 대지 면적의 5배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연면적은. 그러면 3, 5, 15. 그러면 합하면 얼마가 돼요? 2,900제곱미터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처럼 가중평균 용적률 구해서 연면적 구하나 각각 연면적 구해서 더하나 똑같은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 나오면 복잡하게 뭐 330 이하냐 초과냐 이런 거 따지지도 말고 이런 거 요 가중평균 용적률 구할 필요도 없이 각각 연면적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자, 계산 문제 나오면 각각 연면적 구해서 더하면 된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유학집의 35페이지 맨 밑에 자, 하나 대지가 둘 이상에 걸칠 때 330 진하게 표시된 건 보세요. 30, 300, 330 이하인 부분이 있으면 전체 대지의 건폐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그리고 그 밖에 건축 제한 등에 대해서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나왔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칠 때, 자, 건물이 이제 고도지구나 건물이 고도지구, 방화지구 걸칠 때, 그럴 때는 그때는 무조건 고도지구, 방화지구가 1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고도지구, 방화지구. 즉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그때는 대지 건축물 전부는 고도지구에 적용을 받아라. 그리고 또 밑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친다. 그럴 때는 그 건물 전부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라. 그래서 고도지구, 방화지구 나오면 무조건 1등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고도지구, 방화지구를 따로 설명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대지 건축물 전부가 고도지구에 좀 받는데 그런데 하나의 건물이 방화지구 걸칠 때는 땅에는 불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건물 전부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 걸칠 때 대지 건축물 전부는 방화지구 좀 받는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자, 그것만 조심하시고 고도지구 방화지구 1등.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방금 전에 내 하나의 건축물이 여기가 방화지구고 여기는 방화지구가 아니에요. 그럼 건물이 이렇게 방화지구에 걸치면 이 건물 전부는 다 어떻게 적용받으라고요? 방화지구. 그러니까 이 건물 전부는 다 화재 견딜 수 있도록 내화 구조로 건물 지으라는 이야기죠.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지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왜? 방화지구 밖에서 화재가 발생 방화지구 안에 넘으니까 이건 이렇게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경계 부분에 방화벽이 설치되면 그때는 어때요? 방화벽이 설치되면 방화지구 밖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방화지구 안으로 안 넘어오겠죠? 그래서 이 경계 부분에 방화벽이 설치되면 그때는 이 밖의 부분은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만 방화지구에 적용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계 부분에 방화벽이 설치되면. 이때는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이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칠 때. 자, 여기는 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데 이렇게 걸쳐 있을 때는 하나로 이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의 대지가 똑같이 대지 면적이 1000이 있는데 자연 녹지 지역에는 여기가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자연 녹지 지역에 들어가 있는 면적이 700이고 그리고 여기는 준주거 지역에 있는 면적이 300이 돼.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내 땅이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칠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겠대. 그래서 이때는 330 적용해서 하나 대지로 이용하면 이 땅은 다 전체 자연 녹지 지역으로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하니까 녹지 지역 나오면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면 그때는 각각 따로따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자연 녹지 지역으로 여기는 준주거 지역으로 각각 따로따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보니까 단 녹지 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다 그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제외한다 그랬죠. 자, 이 말은 반대로 자연 녹지 지역이 300이고 그리고 준주거 지역이 700이면 이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내 땅이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칠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하게끔 적용해요. 그러면 이때는 각각 따로따로 이용하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녹지 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요거는 하나의 대지로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대지로 이용하는데 어떻게? 준주거적으로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이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이렇게 가중평균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녹지 지역이 걸칠 때는 이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하게끔 각각 적용하는데 녹지 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그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하게끔 하나 대지로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보니까 녹지 지역의 건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칠 때는 각각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적용받으라고요?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 적용해라. 그래서 무조건 고도지구, 방화지구는 1등이다. 그렇게만 기억을 딱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칠 때 적용 기준. 자, 이 규정이 우리 문제집에 있는 52페이지의 문제예요. 자, 대표용 요약집을 보면서 풀으시면 돼. 자, 한번 이론상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국도계획법령상 대지가 이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칠 때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되는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각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전체 대지의 건폐 용적률은 가중평균 적용한다. 이 규정이죠. 330 이하일 때는 가중평균 건폐율 용적률 적용하고 맞죠? 2번 위 이럴 경우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 그 밖에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까? 요거죠. 넓은 지역으로 적용한다. 그죠? 1번, 2번. 그런데 3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칠 때 방화지구 나오면 뭐 한다고 보세요? 1등 그 건물 전부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그래서 고도지구, 방화지구는 무조건 1등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
하나디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칠 때 이때는 토지 수요 지역에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정부에 대해서 녹지 지역 건물 토지에 관한 규정 적용하는 게 아니라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칠 때는 각각에 관한 각각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요. 각각 적용합니다. 그래야 토지 수요 지역이 유리하니까. 자, 그래서 4번 틀렸죠. 그런데 5번 녹지 지역의 건물이 방화지구나 고도지구 걸칠 때는 그때는 각각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라. 그래서 5번은 녹지 지역의 건물이 고도지구에 걸쳤다. 그죠? 그럴 때는 그 대지 건축물 전부는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 적용해라. 그래서 무조건 고도지구, 방화지구 나오면 1등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등에 걸칠 때 적용 기준. 자, 이론적인 문제고. 자, 오른쪽에 27, 28, 29번은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거기서 뭐 27번은 최대 연면적은, 28번은 당해 2종 일반주시 용적률 얼마, 29번도 연면적 얼마. 이런 계산 문제 나왔죠? 그럼 계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각각 연면적 구해서 풀어라. 자, 그러면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에 보니까요. K시의 갑이 소재하고 있는 1000제곱미터 대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700, 준주거지역에 300씩에 걸쳐 있다. 갑이 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2600제곱미터일 때 K시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2종 일반주 용적률은 얼마냐? 2종 일반 용적률 구하라는 문제 나왔죠? 단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400%, 가중평균한 용적률은 260%다.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제가 각각 연면적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연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 연면적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면적이 얼마예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700이 있나요? 자,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얼마가 있고? 준주거지역은 300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좋나요? 준주거 용적률이 얼마라고요? 400. 그럼 용적률이 400이라는 것은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란 이야기예요? 대지 면적의 4배 지을 수 있으니까 1200제곱미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본 게 이 전체 대지에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을 줘버렸죠. 최대 연면적은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2600이다. 이렇게 줬죠. 최대 연면 2600 줬잖아요. 그러면 자, 연면적은 각각 연면적 구하서 더한다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2종 일반 지금 면적이 700이고 용적률을 구하라고 하시고 모르니까 x. 자,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얼마예요? 전체 면적이 2600이니까 여기서 1200 빼면 여기는 1400이 나오겠죠. 그러면 연면적이 1400이면 용적률이 얼마여야 1400이 나오겠어요?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 1400이니까 용적률이 200% 그죠? 대지 면적이 2배여야 14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용적률이 몇 %다? 200%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각각 연면적 구해서 다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여기처럼 연면적 구하라는 문제 나오면 요거 x 놔두고 여기처럼 용적률 구하라 그러면 용적률을 x 놔시고 역산해서 문제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연면적 구해서 됩니다. 거기 뭐 가중평균 용적률 이런 거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계산 문제는 각각 연면적 구해서 다 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럼 답은 28번은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자 29번은 이제 계산 문제예요. 자, 29번은 어떻게 풀어요? 대지로 조성된 토지가 자 토지 면적이 얼마라고요? 1000제곱미터. 그중에 준주거지역의 면적이 얼마라고요? 준주거지 면적이 700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가 그러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이 1000제곱미 땅인데 준주거지 700이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이 될 거 아니에요. 300 그죠? 300.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 구하라 그랬죠. 연면적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은 연면적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 얼마냐? 그런데 용적률을 적용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대량이지 않은 최대치 적용해라. 그러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법상 허용하는 최대치가 얼마예요? 용적률이 500이죠. 용적률이 500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이 대지 면적의 5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7호 준주거지에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7호 35, 3,500제곱미터죠. 그리고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면적이 300인데 3종 일반 주거지의 용적률이 최대치가 얼마예요? 용적률이 300이란 것은 연면적은 대지 면적의 3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300 곱하기 3 하니까 여기는 900이죠. 900. 그러면 각각 연면적 구해서 더했더니 3,500에다 900을 더하면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4,400제곱미터가 된다. 그래서 각각 연면적 구해서 더하면 돼요. 가중평균 용적률 구할 필요 없이 계산 문제 나오면 각각 연면적.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예전에 자주 나왔으니까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어떻게 구하라고요? 각각 연면적 구해서 더하면 된다.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 연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서 더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죠. 자, 그렇게 체크하시고 하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칠 때 적용 기준. 자, 그다음에 뒤로 넘겨봅니다. 이제 오늘 용도지구 이거 보겠습니다. 자, 우리 빠르게 빵꾸노트 한번 그 복습 한번 하시고 자, 그리고 문제 관련 문제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용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는 용도지구는 9개 있죠. 자, 9개 에우시라고 했어. 어떻게 에우라고 했어요? 경방보치개, 방고복특 이렇게 9개. 경방보치개, 방고복특. 경방보치개, 방고복특. 자, 경관은 이 경방보치개 이 5개는 왜? 이 5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이 가능한 용도지구죠. 경방보치개. 자,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경관지구는 어떻게 세분해요? 네, 경관지구. 자, 여기 있는 경방보치개 하는데 자,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데 경관지구는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자시특 이렇게 세분하죠.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자시특. 자, 그러면 자연 경관지구는 어디? 산지, 구릉지 등의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자연 경관지구. 그러면 시가지 경관지구는 어디예요? 여기 있는 거 시가지 경관. 그래서 이 경관지구는 지정 목적 종류만 잘 알면 목적은 그 명칭에 다 함축돼 있으니까 그냥 쉽습니다. 시가지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그다음에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이라든지 문화재가 있는 건축물 주변 등의 경관. 자, 그러면 수변 경관이나 문화재가 있는 주변의 경관을 우리는 무슨 경관? 특별한 경관. 이 특별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는 무슨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그래서 경관지구는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시특.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방고복특. 여기는 방화지구 그리고 고는 고도지구죠. 자, 고도지구는 세분이 돼요, 안 돼요? 요 네 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되는 용도지구가 아니에요. 방화지구,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세분이 안 됩니다. 자, 그럼 고도지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건물의 최고 높이, 최고 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예전에는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있었는데 지금은 최고 높이만 제한합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는 고도지구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 방화지구는 요거죠.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방화지구. 자, 방제지구는 뭐예요? 경방보치기 할 때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죠. 근데 방제지구는 어떻게 세분해요?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병관. 라인 맞춰준 거죠. 자연방제지구는 어디?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이나 하천변에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러우면 자연방제지구죠. 자, 그러면 시가지 방제. 우리는 어디를 시가지라고 그래요? 건물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시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시가지 방제지구. 그래서 방제지구는 자시자시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러면 자, 그다음에 또 보호지구. 자, 경방보치계 이 보호지구. 보호지구는 문화재라든지 중요시설물이라든지 생태계를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근데 여기서 중요시설물이란 무엇을 중요시설물이라고 그래요? 항만, 공항, 공용, 교정, 군사시설을 중요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화재나 중요시설물이나 생태계를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보호지구 지정하는데 이 보호지구는 어떻게 세분한다고요? 역중생,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중학생이 역으로 갔다. 그죠? 역중생.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거.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무슨 지구?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예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예요. 역사, 문화재, 전통, 사찰 나오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을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리고 생태계를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생태계 보호지구. 역중생, 역중생 세분되는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호지구. 그 다음에 자, 칠학지구도 잘 물어보죠. 칠학지구는 녹관 농자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데, 이런 칠학지구도 도시군 관리기구 세분하는데 어떻게 세분해요?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그래서 자시특, 자시, 자집, 자가 앞에 3개 있어요. 자연칠학지구, 집단. 그런데 시험에 잘 물어보는 게 이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는 자연칠학지구예요, 집단칠학지구예요? 자연칠학지구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칠학 정비가 필요하다. 그린벨트 안에 칠학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칠학지구? 자연칠학지구 아니라 집단칠학지구. 이거 바꿔서 잘 물어보니까 조심합니다. 자집, 자집, 자집. 그래서 칠학지구.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발진흥지구. 경방보치계. 자,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상업, 공업, 물류통, 관광, 휴양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데 여기도 무엇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주상관 복특, 그죠? 주상관 복특 이렇게 세분합니다.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그러면 주거 개발, 그리고 공업이나 물류통을 중심으로 그러면 산업 유통, 제주도 많이 있는 거 관광 휴양을 중심으로 그러면 관광 휴양, 그리고 여기에 있는 둘 이상의 두 개, 여기 있는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그러면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주상관 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정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주상관 복특 이렇게 기억합니다. 시험에서 용도지구는 종류, 세분, 건축 제한 이 3파트로 나오니까 그래서 종류하고 세분하고 지적 목적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이 5개 경방보치계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틀리기 쉬운 거. 자, 여기 있는 복합용도지구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여기 세분되지 않는 거 있죠? 복합용도지구. 자, 그러면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그럼 보호하려면 뭘 해야 돼?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해야겠어요? 완화해야겠어요? 제한.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 그러면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리고 복합용도지구는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합니까? 완화한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복합용도지구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지정하죠. 어디?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또 무슨 지역? 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해요? 안 해요? 상업지역은 아니고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또 어디?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이건 시험에 물어볼 수 있어요.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그러면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더라도 기준, 그 용도적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하라고요.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해라.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 그러면
예,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 그러면 복합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 그리고 세분되는 것, 세분되지 않는 것. 그래서 9개 경방보치계 방구복득 순서대로 외워놓으시면 이 5개는 관리계획으로 세분이 되고 요 4개는 세분이 안 된다. 그죠? 네, 종류 목적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지정해요? 자, 용도지구를 지정한 이유는 건축 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용도지구 안에서 예, 건축 제한은 어떻게 받아요? 용도지구 안에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뭘로? 예, 없으면 예, 원칙은 조례로 건축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모르면 조례예요. 자, 용도지구 건축 제한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자, 그런데 꼭 기억할 것 개별적 제한을 받는 5개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개별적 제한. 자, 개별적 제한 받는 거 뭐 있어요? 복자 계고집. 복자시 고집은 계고집. 자, 복이 뭡니까? 복합용도지구. 자가. 예, 자연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자집 그러잖아요. 자연취락지구. 개는 개발진흥지구. 고는 고도지구. 지은 집단취락지구. 이 5개 빼고 나머지는 모르면 다 조례 그러면 돼요. 복자계고집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고도지구 나왔네. 자, 고도지구 여기 있네. 고도지구는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건물 미달한 초과하는 건물 짓지 말아라. 도시군 관리계획이 조례 아니죠? 자, 그다음에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나눴잖아요.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우리 법 시행령에서 두고 있어요. 4층이야. 자, 집단취락지구는 어디 아까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은 무슨 취락지구? 집단취락. 그러면 집단취락지구 안에 건축제한은 무슨 법? 개특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 개특법에 의하죠. 자, 그다음에 예, 개발진흥지구는 빵꾸노트 안 가봤으면 유학집 보셔도 돼요. 유학집 그대로 좀 따라오시면 돼요. 자, 개발진흥지구는 뭐예요? 개발 그랬으니까 당해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위반하는 건축물 건축하지 말아라. 그런데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가 정하는 거 할 수도 있고 해당 용도적에 허용되는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복자기고집의 개별적 제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합용도지구, 복자기고집 할 때 복합용도지구는 아까 어디에다 지정한다고 했어요? 일반 주거지역에, 일반 공업지역에, 계획관리지역에. 그러면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것 외에 다음에 따른 건축물 중 조례가 정하는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 주거지역의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것 중 조례가 정하는 거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6개는 조례로 정해서는 안 된대요. 자, 6개가 안마시설소나 관람장, 공장, 이업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식물 관리시설, 장례시설. 그래서 최근 우리 시험에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장례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여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조례가 정하는 거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제가 강조했던 게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반 공업지역이죠.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일반 공업지역에 할 수 있는 거 외에 플러스 중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것 중 조례가 정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요 4개는 조례로 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은 이렇게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지을 수 있지만 일반 공업지역의 복합용도지구는 아파트 정할 수 없어요. 이 4개는 안 된다. 아파트, 어둠의 살, 단란주점, 안마시설, 그리고 취약시설인 노유자시설은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의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여기서는 반대로 뭐예요?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외에 플러스 여기에 열거된 것을 조례가 인정한다면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판매시설이니 위락시설 중에 유원시설업, 그리고
음식점 설치할 수 있고 제과점, 숙박시설 이런 것들 복합용도지구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빼고 그게 복자기획구조 빼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조례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중에 하나 기억할 것은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것. 자, 아까 요 복자 요 경방부 측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이 가능한 것이고 예, 해당 지자체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용도지구는 무엇은 조례로도 세분할 수 있어요?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것은 경중에는 특별하다. 자, 경중이. 자, 경중에는 특별하다. 제 후배 중에 이름이 경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경관지구는 자 보세요. 경관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이 가능하고 조례로 추가 세분은 가능해. 자, 중이 뭐예요? 중이 여기 중요시설물. 아까 중요시설물은 공항, 항만, 교정, 군사 이런 게 중요시설물이잖아요. 이거 조례로 세분할 수 있어. 요것은 조례 세분할 수 있어. 그리고 예, 특별하다 뭐예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요 세 개는 조례로도 세분이 가능하다.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 세분하는 것. 그리고 요 세 개는 조례로도 세분이 가능하다. 경중에는 특별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 지금 건축 제한을 펴는데 지역 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은 건축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도로니 공원이 광장이 학교니 청산이 이런 건축 제한 받아야 안 받아요? 건축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작년에 출제가 됐었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 칠학지구. 자, 아까 자연 칠학지구는 우리 법 시행령에서 뒀죠. 그래서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칠학지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시험에 또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자, 자연 칠학지구에서는 이런 거 할 수 있다. 자, 우리 법 시행령에서 두고 있어요. 일단 자연 칠학지구는 몇 층이야? 4층이야.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여기에 열거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연 칠학지구에서는. 자,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뭐 설치할 수 있어? 단독주택도 설치할 수 있고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다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 이종 근린생활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데 무엇은 안 돼요? 휴일 안다는 제한다. 휴게점, 음식점은 안 된대. 칠학지구에서는 수질 오염되니까 휴일 안다는 제한다. 그리고 운동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창고시설 설치할 수 있어.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창고시설. 그리고 동물, 식물 관련 시설도 설치할 수 있어.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예, 자연칠학지구에서 도축장 설치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요? 도축장이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중에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안 될 것 같은데 군인들이 있는 교정, 국방, 군사시설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송통신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발전시설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참 출제하기 편한 부분이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예, 용도지구 요 정도만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거기에 있는 54페이지. 자, 대표 유형. 용도지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용도지구 1번은 의이네.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이 안 되는 것 보완하겠 수 있죠? 용도지구란 토지 이용 및 이용 등에 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맞습니까? 맞죠?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이면 경관, 안전이면 안전 이런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합니다. 자, 1번은 용도지구 의고. 자, 그다음 2번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명칭 목적 제한은 내용을 정한 후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법령상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결정할 수 있다. 자, 이게 뭡니까? 예, 우리 법정 용도지구가 이 9개 있잖아요. 경방부 측의 방고복트 그죠? 그런데 법정된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이 법정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신설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잖아요. 법정된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된 이 법정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이고, 자, 3번은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은 원칙은 어떻게 제한받는다고?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개별적 제한을 받는 게 있었죠. 그 개별적 제한을 받는 게 뭐라고요? 복자, 계고짐. 이거 빼고 나머지는 자, 다 조례입니다. 그래서 3번은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죠. 자, 4번 용도지구는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 방화지구 화재 예방을 위해서 방화지구 지정하는데 방화지구가 꼭 주거지역에서만 지정해야 될까? 상업적에서 지정할 수 있을까요? 공업적에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용도적 위에 추가로 지정하지만 특정한 지역에 종속된 건 아니죠. 그러면 특정한 지역에 종속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뭐만 종속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칠학지구하고 그리고 복합 용도지구 요건 종속되어 있지만 특정한 지역에 있지만 나머지들은 그 지역 위에 필요한 부분에다 추가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은 용도지구는 각각 특정한 용도지역에 하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런 5번 용도지구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 결정하죠.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4번 질문이 틀렸죠. 자, 그래 보시고 자, 오른쪽 31번. 자, 시험에 나오면 용도지구는 종류, 목적, 세분, 건축 제한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 31번에 용도지구 지정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왔어요. 자, 아까 방제지구, 여기 방제지구는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있었죠? 자, 그러면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무슨 지구예요? 자연방제지구예요? 시가지 방제지구예요? 시가지 방제지구죠. 시가지, 건물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우리는 시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시가지 방제지구. 그래서 31번에 1번은 자연 방제 지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시가지 방제 설명이잖아요. 자연 방제 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하천이나 해안변에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자연 방제 지구죠. 자, 1번 틀렸고. 자, 그러면 경관지구. 경관지구는 어떻게 했어요?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자, 그중에 산지 구릉지 나오면 무슨 경관지구예요? 자연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인데 산지 구릉지의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연 경관지구. 자, 그다음에 특화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는 아까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특별한 경관. 수변이나 문화재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 단어 나오면 특화 경관지구. 자, 그러면 특별한 경관이란 단어 나왔습니까? 자, 그다음 고도지구는 뭐 나와야 돼? 건물의 최고 높이에요. 최저 나오면 안 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고도지구 높이 제한하는 거죠. 자, 거기 최고라는 단어 맨 끝에 나왔습니까? 자, 그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중생 나왔잖아요. 자,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예요.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예를 나오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그래야 돼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용도지구 종류, 목적, 지정 목적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니까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32번 더 복습할까요?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시가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는 뭐 나오면 돼? 시가지하고 경관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명칭의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으니까 찾으면 되죠. 그러면 1번은 시가지 경관지구 맞습니까? 이제 2번 고도지구 나오면 뭐 한다고? 건물의 최고 높이, 고도지구 최저 나오면 안 돼요.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나왔고. 자연 방제지구는 방제지구니까 재예방이잖아요. 근데 어디? 자연이니까 토지 용도가 낮은 하천이나 해안변에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죠. 자연스러운 자연 방제지구, 시가지스러우면 시가지 방제지구죠. 역사문화환경부지구는 문화재 전통 사찰들 나오면 되고. 자, 그리고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거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자,
개발제한구역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는 자연칠학지구예요? 집단칠학지구예요? 집단칠학지구. 개발제한구역 나오면 그린벨트 안에는 집단칠학지구. 자연칠학지구는 어디? 녹관 농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는 자연칠학지구. 그래서 칠학지구는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나눠집니다. 잘 구분하셔서 정리하셔야 돼.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잘 나오니까. 32번은 5번이 틀렸죠? 자, 33번에 보니까 자, 국토계획 법령에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요거잖아요. 9개가 있는데 그중에 세분되는 것 요 5개. 경방보치계. 그러니까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군 관리기로 세분하죠. 그러나 무엇은 방화지구,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세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워놓으시면 세분되는 거 찾아도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경방보치계, 방구복특. 그러면 33번은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 아닌 거 뭐 있어요?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예전에 최고, 최저 나눴지만 지금은 세분하지 않습니다. 방화지구,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세분이 안 돼요. 자, 경방보치계는 세분. 자, 그러면 33번은 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죠. 도시군 관리기구로 세분하는 것. 경방보치계, 방구복특. 이렇게 순서를 외워놓으시면 편하겠죠? 자,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34번.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왔어요. 1번. 개발진흥지구. 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그에 따른 건축자는 어디서? 개발진흥지구는 아까 개발진흥지구는 당해지역에 복자계획 할 때 계잖아요.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이 있으면 그에 위반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죠. 그죠? 복자계획 개발진흥지구는 잘 개발하려면 계획 수립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관계법률이란 개발 계획에 의하는 게 원칙이다. 자, 2번 방제지구는 어떻게 세분했어요? 시가지, 자시자시 그랬잖아요.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회마지구. 그런데 고도지구는 세분이 된다 안 된다? 이제는 세분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했지만 이제는 최고 높이만 규제합니다. 방고복특은 세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2번은 고도지구는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틀렸죠? 2번이 틀렸고. 경방보치계, 방고복특 중얼중얼하면서 외우셔야 돼. 자, 칠학지구는 어떻게 나눈다고요? 자직,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3번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4번은 시뒤사, 뒤뒤상 셋째 줄. 법령에 정한 용도지구 외의 지구 지정을 도시군 관리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이잖아요. 그게 법정된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신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 그리고 5번은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용도지구. 아까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용도지구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경중에는 특별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관지구는 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도 있고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고, 여기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조례로 세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것은 경중에는 특별하다. 그죠? 그래서 5번은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거, 4번은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3, 4번은 2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5번.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35번이.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앞에 배웠던 내용과 같이 복합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1번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상업, 공업, 물류통, 관광, 해양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정의 목적이죠. 자, 2번 농림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우리 요약집 보세요. 요약집에 이건 지구단위 계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약집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지구단위 계획. 자, 도시가 아닌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자, 요약집 48페이지 보세요. 도시가 아닌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에 일정하면,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에 일정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위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거개발과 주거기능 있는 특정개발,
예, 주거 기능 있는 복합 개발. 그리고 특정 개발 진흥지구는 어느 지역 위에 위치해야 돼. 48페이지 맨 밑에 박스. 주거 개발과 특정 개발은 계획 관리 지역에 위치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일명 135 작성이 있었잖아요. 주거 개발과 특정 개발은 계획 관리 지역. 그리고 예, 또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는 어느 지역 위에 위치하면 계획 관리 지역에 위치하거나 생산 관리 지역에 위치하거나 농림 지역에 위치하면 예,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또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는 어느 지역에 위치하면 도시적 외의 지역에 위치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자, 그거 지금 물어본 거예요. 우리 문제집에. 그래서 용도 지구만 단산에 물어본 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35번 문제로 가보니까요. 농림 지역에 지정된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나요? 도시적 외의 지역에 위치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요.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는. 그러니까 3번 지문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연관시켜서 문제를 낸 것이고, 그다음 4번은 개발 진흥지구에서는 건축자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당연히 잘 개발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 관계법에 의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에 위반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죠. 복자 계고집할 때 개잖아요.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도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5번은. 뭘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냈을까? 그죠? 자, 5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별도 지정 건폐 용적률 있죠. 자, 요약집에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별도 지정 건폐 용적률. 예, 별도 지정 건폐 용적률 페이지 우리 건폐 용적률이 있었잖아요. 치계수 공농국 쭉사사 678 백발백중 기억납니까? 요약집 25페이지. 요 25페이지에 요약집 25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자, 거기에 있는 별도 지정 건폐율 나왔죠. 자, 이거 나오면서 우리 앞에 어떻게 썼어요? 읽어야죠. 계수 공농국 그리고 건폐율은 얼마였어요? 건폐율은 쭉 4, 4, 6, 7, 8 별도정 건폐율 치계수 공농국 쭉 4, 6, 8.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별도 지정 용적률. 두 번째 박스. 용적률은 맨 위에 아래에 없고 위에 아래에 없고 여기도 빵꾸 노트 있어요. 위에 아래에 있고 없고. 자, 도시적 외의 개발 진흥지구는 건폐율 얼마? 용적률 얼마? 100.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용적률 80, 100발. 예, 자연공원은 건폐율 60, 용적률은 얼마? 100. 27페이지에 거기 있는 별도 용적률. 농공단지는 건폐율 70, 용적률은 150. 150이면 100과 200의 중간이다. 그래서 100발 100중 그랬죠. 그래서 이거 나오면 치계수 공농국 쭉사사 678 100발 100중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물어본 거예요. 거기 우리 문제집을 보니까 도시적 외의 개발 진흥지구죠. 자, 거기에 있는 도시적 외의 개발 진흥지구에 여기 있잖아요. 도시적 외의 개발 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얼마? 40. 그리고 용적률은 100%. 이게 별도적 건폐율 용적률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5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예, 건폐율이 60이 아니라 건폐율은 40. 요거잖아요. 별도 지정 건폐율. 도시적 외의 개발 진흥지구 25페이지에 있는 개발 진흥지구 건폐율 40. 그리고 27페이지에 있는 도시적 외의 개발 진흥지구 적용된 용적률은 100%. 그러니까 60, 150이 아니라 40, 10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지 않은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별도 지정 건폐율 용적률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35번은 우리 용도 지구만 달랑 물어본 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까지 종합적으로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문제가 까다로웠죠. 그런데 한번 알아놓으시면 되죠. 복습하면서. 자, 그렇게 보시고 35번은 5번이 틀렸죠? 자, 보시고 자, 오른쪽 대표형 자연취락지구 거기도 꼭 기억하시고 별표 딱 쳐서
자연칠학지구에서는 우리 법에서 이거 할 수 있다. 우리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요거 할 수 있는 거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대표 유형의 자연칠학 밑에 해설 잘 나와 있으니까 박스 잘 보시면 돼. 자연칠학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당하지 않는 것 4층 이하. 일단 무조건 자연칠학지구는 4층 이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네, 농산물 공판장 설치할 수 있어요? 거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잖아요. 농산물 공판장 여기 어디 농산물 공판장이 있습니까? 네, 여기는 자연친화지구는 설치될 수 없습니다. 답은 1번. 자, 동물식물 관련 시설 여기 있네. 동물식물 관련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자, 그죠? 그다음에 농업용 창고. 자, 여기 있네. 창고 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이런 창고 시설 설치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일종 근생 시설 됩니까? 여기 있네. 일종 근생은 다 설치할 수 있어. 그다음에 운동시설 할 수 있습니까? 운동시설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다 할 수 있으니까 자주 보셔야 돼. 그래도 여기서 조심할 것, 이종 근생은 설치할 수 있죠. 근데 이종 근생 중에 무엇은 안 된다? 휴일한다는 제외한다. 항상 이런 문구를 잘 보셔야 돼. 휴겸점, 일반점, 안발소, 단란주점은 안 된다. 그래서 휴일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자연친화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거 별표 딱 주시고 다음에 한번 또 꼭 보셔야 돼. 36번도 똑같은 거예요. 예, 거기 있는 똑같은 것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열거된 것만 할 수 있으니까. 자, 37번. 예,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뭐야? 이렇게 이제 전형적인 또 문제 유형이죠. 요거잖아요. 요거. 예, 요거 복자 계고집 그리고 모르면 조례. 자, 그러면 37번은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1번 경관지구.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용도지구가 있는데 예, 개별적 제한, 복자 계고집 예, 나머지는 다 조례입니다. 그러면 경관지구는 복자 계고집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관지구는 어떻게 나와야 돼?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기업번은 경관지구 안에서는 지구 경관 보전 관리 형성의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조례지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 복자 계고집 말고 나머지는 다 조례라니까요. 조례.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한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복자 계고집 빼면 나머지 다 조례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그래서 조례고. 자, 집단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는 복자 계고집 집이죠. 집단칠학지구는 뭐 개발제한구역 개특법이잖아요. 개특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안에 칠학이 집단칠학지구잖아요. 집단칠학지구는 무슨 법? 개특법. 니은법 맞죠? 자, 고도지구 복자계고집 고도지구는 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조례 아니죠?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비급법 맞나요? 네. 자, 자연친화지구는 아까 몇 층이야? 무조건 4층이야. 4층이야. 자연친화지구. 틀렸죠? 그리고 관광휴게시설 설치할 수 있나요? 관광휴게시설도 안 됩니다. 여기는 요구할 수 있잖아요. 관광휴게시설은 안 돼. 그러니까 거기 5층이야. 관광휴게시설 다 틀렸죠.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 그래서 복자계고집, 복자계고집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복자계고집.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 목적, 세분 그리고 건축 제한, 복자계고집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조례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하시면 돼요. 자, 38번 문제. 예, 용도지구별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복자기고 행위 제한 나오면 복자기고집을 먼저 기억해 놓으셔야 돼. 자, 방제지구. 방제지구는 여러분 보세요. 방제지구는 복자계고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방제지구는 뭐 조례. 개별법 없습니다. 복자계고집 아니면 무조건 조례. 그러니까 방제지구는 소방법 아니에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방법이 아니라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복자계고집 아니면 무조건 조례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경관지구. 경관지구도 복자계고집이 아니죠. 그럼 뭐 나와야 돼? 건축법이 아니라 조례. 그러니까 건축법이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틀렸죠.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복자계고집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자, 고도지구는 복자계고집에 고가 있네. 고도지구는 조례 아니죠. 고도지구는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 짓지 말아라. 복자 계고집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3번은 조례가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자, 집단 취락지구 복자 계고집 집단 취락지구는 무슨 법? 개특법, 개발장구역 지정 및 관리한 특별조 조례 아니잖아요. 이게 복자계고집 딱 써놓으시고 나머지 모르면 조례인데 복자계고집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5번 개발진흥지구는 복자계고집 개가 나왔네.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위반하는 건축물 건축하지 말아라. 그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5번이 맞습니까?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9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자 기고집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 보시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용도구역 들어가겠습니다.